네,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제 증시가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2239, 어제 저점을 찍고 2200이 무너진 이후에 급격히 이제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네요. 네, 어제 휩소냐 아니냐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상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 정책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우선 부동산 정책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은행주가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PF 대출이라든지 각종 이제 정부 규제, 그동안 있었던 규제로 인한 산업의 위축 상태를 유동성이 이제 수축되는 국면에서 다시 이제 일단은 부동산을 좀 풀어주면서 규제를, 부동산 수요 규제 가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한다. 이제 풀어주면서 부동산에 PF 대출을 해줬던 은행들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그동안 단기적으로 급락했던 신한지주, 그다음에 중소형 은행사, 이런 JB금융주, 대구 지금 미분양 사태가 좀 심각하죠. 대구 같은 경우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구의 어떤 아파트가 미분양 사태로 문제가 생기면 DGB 금융지주, 대구은행이 바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반등을 시도하면서 지수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죠. 예. 강남 3구 외에 부동산 규제 없애는데 공공임대는 줄인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반도체 산업에도 이제 정부에서 투자에 대해서 과세를 줄인다든지 다양한 정책을 또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제 적자 얘기 나왔고 내년에 대한 그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왔는데 반도체주가 세액공제 확대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이런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체크를 해야 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 기술의 단기 시설 투자. 이번에 시설 투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이제 8%에서 15%.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이 이제 나가는 부분인데 세액 공제를 많이 받아서 세금으로 내야 될 부분을 투자를 해서 오히려 이제 이번 위기를 극복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하는 거죠.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현 정부가 제일 잘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 적극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기업이 실행에 옮기느냐가 문제인 거죠. R&D 이제 추가로.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오늘 정부 정책이 이제 이번 정부 정책이 나오면서 오늘 급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8만 원대로 회복을 하고 있네요. 흘러내리려고 하는 거를 정책으로 끄집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계속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 공포에서 이제 좀 다시 안정되고 진정되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그런 반등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됩니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땡기고 있고요. 우리나라 일단 개인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시장에서 이탈해져 있는 상태일 거고요. 이제 기관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정도 수급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은 거래량으로도 기관들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와 기관들과의 싸움,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구조가 간단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가 이제 추경호 부총리 부동산 시장 연착륙 위에 가감하게 규제 완화. 이제 이게 가장 우리나라 어떤 경제의 가장 큰 핵심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부동산 PF 대출이 이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금리의 문제인데 이제 여기서 정부 정책이 나왔는데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고 부동산 시장이 좀 안정이 되면 이제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또 추락하고 미분양이 이제 계속 이어지긴 하겠죠. 이 넘쳐나는 이 미분양을 금리를 감안하면서도 들어가주면 이제 다행인데
이제 그게 거기서 어떻게 될지 아직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대출, 전매 제한, 대출도 이제 풀어줬죠. 대출도 대출 마음대로 해라. 전매 제한도 마음대로 해라. 일단 사기만 사라. 그러니까 국민에게 이제 떠난 게 쉽게 말하면 좀 이 정책이 국민들이 위험을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위험할 때는 개인들에게 떠넘기는 거거든요. 예, 지금 부동산 정책도 개인들이 사라 이거거든요. 너네들이 사라. 뭐 부동산 금리는 너네들이 부담하고 나중에 지금 금리로 부담한 사람들은 나중에 돈을 벌 수도 있게 해줄게. 전매 제한 해제해줄게. 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도시계획, 교통. 예. 어차피 뭐 대구나 뭐 부동산은 계속 우리나라는 발전해 나가고 커져가고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은 절대적으로 돈을 버니까 지금 사두기만 해놔라 뭐 이런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너네들이 팔든지 말든지 뭐 그거는 다 규제는 풀어줄게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중국 쪽에서 과거에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 중국 경기 자체가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도 약간 좀 주춤한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동산 자체가 지금 많이 다운 사이클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반도체 역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뭐 2차 전지 또 얘기 나오는데 테슬라가 계속 망가지고 있으니까 2차 전지 쪽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애플 쪽 어제도 얘기 드렸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고, 다행히 정부 정책으로 이제 폭락하는 건 일단은 멈춰놨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시장 전반으로 삼성전자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2차 전지 쪽은 계속 좀 주춤하는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차 좀 반등 나왔고, IT 기술주들도 좀 반등이 나왔고, 아직 바이오 쪽이 반등이 못 나오고 있네요. 셀트리온 반등이 못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은 또 중국 쪽 코로나 또 확대 PCR 검사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막 왔다 갔다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또 전저점이 붕괴되는 그런 국면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 나왔고, 이제 하나 더 나오고 기대해볼 만한 게 이제 공매도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지금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아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카드가 나오면 정말 칼을 뽑아든 거거든요. 이게 카드가 안 나온 상태에서 계속 2200과 2300, 2500을 유지해 나가면 웬만해서는 꺼내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예, 뭐 정부도 뭐 마음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카드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제 찐 바닥이, 지금 이번에가 이제 쌍바닥인가 아닌가 지금 고민을 좀 했는데,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제 이 추세가 유지가 되면, 이제 이 저점과 이 저점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면 얘가 이제 쌍바닥이 3바닥, 주식 시장에 이제 가장 중요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시그널은 이제 3바닥입니다. 바닥이 3번 나오는 건데요. 삼천형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삼산, 헤드앤숄더, 산이 3개가 나오면 이제 시장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이제 바닥도 세 번째 바닥, 여기가 뭐 붕괴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치고 나가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또 조정받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바닥이 예를 들어서 이제 2113이 첫 번째 바닥이었다고 치겠습니다.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눌리고 뭐 반등이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뭐 여기서 이쯤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예쁜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기술적 반등 이후에, 정부 정책 반등 이후에 또 다시 또 한 번 더 이런 뭐 공포스럽고 위험천만하고 갭 하락이 나오고 이게 왜 이러지 싶을 정도 수준이 됐을 때 2200과 2000을 유지하면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이제 그동안 모았던 현금들을 이제 한번 이제 조금씩 이제 투자를 해야 될 시점에 이제 근접해졌다, 이제 사정거리 안에 왔다라고 1차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때 어떤 상황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뭐 2134를 뚫고 막 내려가나 안 내려가나 체크를 해야겠죠. 뚫고 내려간다 이러면 이제 그때는 투매가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그 투매를 잡아도 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2000이 무너지면 이제 그때는 좀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PF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글로벌 경제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 뭐 도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계속 시장을 계속 면밀히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전 시장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